반드시 계획에 넣습니다. 최대치의 80%만 계획을 짭니다. 못 지키는 날이 손에 꼽아요. 그러니까 66일만 포기하지 않고 하면 루틴이 되는 거예요. 그 루틴을 고쳐요. 운동하고 일하는 것보다 쉬고 노는 게 더 힘들고, 제가 일할 때 쓰는 안마기는 루틴이 따로 있어서 민망해.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하루하루를 최대한 알차게 써서 남들은 10이라는 아웃풋을 낼 때 나는 어떻게 10배가 넘는 100, 200 아웃풋을 낼 수 있을까? 이걸 거의 중학생 때부터 연구를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는 30대 중반이니까 시간 관리에 완전 도가 터버렸고, 사람들도 항상 저를 보며 너는 진짜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구나, 이 말을 자주 듣고 살아요. 덕분에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여러 개를 운영하게 됐고, 자기 관리도 좀 잘 하는 편인 것 같고, 노후 대비, 내 집 마련, 내 차 마련 이런 것들도 또래보다는 조금 빨리 해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저의 시간 관리에 대한 모든 것을 나눠주 정말 나눠치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.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일단 첫 번째로, 여러분, 이 시간 관리가 무슨 예쁜 플래너를 사가지고 완벽한 계획을 짜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한 걸 끝까지 밀어붙여서 해내는 끈기, 그 끈기가 시간 관리의 핵심이에요. 왜냐면 내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대로 해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야. 그 계획 아무짝에도 쓸모없지, 안 그래요? 그래서 이 끈기를 키워야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건데, 사람들이 자꾸만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면서 이 끈기가 무슨 정신적인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아니거든. 반대야.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는 겁니다. 왜냐면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부위가 이마 바로 뒤에 있는 전두엽이거든요. 그래서 내가 체력이 떨어지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확 줄면서 산소나 영양분이 뇌에 잘 안 가니까 전두엽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. 그래서 원래는 내가 퇴근하면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샐러드로 저녁도 먹고 자기 전에 주식도 공부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다 귀찮고 피곤하니까 운동이 뭐야? 그냥 집에 와서 바로 배민 시켜 먹고 11시, 12시까지 쇼츠 릴스만 보다가 잠드는 거잖아요.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하고 싶으면 체력이 좋아야 돼요. 체력이 받쳐줘야 이 계획을 지킬 수 있거든. 왜냐면 실제로 체력이 좋아지면 전두엽 사이즈가 커지면서 끈기, 의지력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고 합니다. 그래서 특히 심폐 기능을 끌어올리는 존투 운동을 했을 때 의지력이 가장 좋아진다는 게 최근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거든요.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항상 너는 어떻게 주 5회씩 새벽부터 회사에 가서 운동을 하고 일도 맨날 하고 재테크도 잘하고 그러는 거냐? 라고 묻는데, 운동을 꾸준히 하니까 끈기가 좋아져서 일을 더 잘 하게 되는 거고요. 일 끝나고 재테크 공부도 할 수 있는 체력이 남아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운동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시간 관리 잘 하고 싶잖아요. 유산소 중에서도 특히 존투 운동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. 그럼 존투 운동이 뭐냐? 옆 사람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중강도 유산소를 말해요. 그래서 천천히 뛰거나 경사도를 많이 올려서 천천히 걸으며 딱 심박수 존투 구간에서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가장 베스트는 임상 연구를 해보니까 한 번 존투 운동을 할 때 최소 45분 이상, 그리고 주 3, 4일을 했을 때 가장 체력이 좋아지는 효과가 크다고 해요. 근데 저는 근력 운동도 매일 40분씩 하다 보니까 45분까지는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주 5회 30분씩 보통 마일 마운틴으로 경사도 높게 해서 걷거나 러닝머신에서 천천히 뛰면서 끈기를 길러주고 있어요. 이게 가장 핵심 비결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여러분, 의지력은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한 거예요.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줄어요. 그래서 아침에 의지력이 가장 풀로 차 있고 저녁으로 갈수록 의지력이 점점 바닥나거든요. 그래서 반드시 일할 순서를 어려운 일의 앞에 배치하고 쉬운 일을 가장 뒤에 배치하셔야 돼요. 그 아까운 의지력을 쉬운 일 하는데 다 쓰면 어려운 일 할 때 남아있는 의지력이 없잖아. 그래서 저는 항상 제일 하기 싫고 제일 복잡하고 힘든 일을 가장 먼저 처리하고요. 크게 힘들이지 않고 해도 되는 일이거나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일들은 가장 뒤에 처리합니다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기획하거나 썸네일 만드는 게 진짜 제일 힘들어요. 그래서 걔네들을 보통 아침에 처리하고요. 저녁에는 간단한 업무나 미팅 한번 하면 약간 리프레시 되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유선 미팅이나 외부 미팅들을 항상 오후에 잡거든요. 그럼 뭐가 좋냐면 내가 제일 하기 싫은 일을 오전에 다 끝내버렸잖아요. 그 쉬운 일들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오후가 되면 그 해방감과 성취감 덕분에 집중력이 계속 유지가 돼요. 근데 힘든 일을 만약에 뒤로 미루잖아요. 그 하기 싫은 일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기분만 안 좋아지고 오후 되면 더 하기 싫으니까 더 미루게 돼. 그럼 일을 제때 못 끝내잖아요. 그게 시간 관리를 못 하는 거지. 그래서 꼭 하기 싫은 일을 먼저 처리하자. 그리고 세 번째로, 제가 계획을 짰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적어도 수백 번은 넘을 거거든요. 근데 지금은 제가 계획을 세우면 못 지키는 날이 손에 꼽아요. 많아야 한 달에 한 번?
왜인지 아세요? 이제는 받아들였거든. 나는 기계가 아니다. 지킬 수 있는 계획만 제발 세우자. 그래서 이제는 의욕만 앞서가지고 지키지도 못할 계획들을 세우는 일을 절대 하지 않아요. 이제는 알거든. 그 계획은 무조건 실패할 거라는 걸.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,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80%만 계획을 짭니다. 그 성공 확률이 몇 배가 높아지고요. 혹시 일이 일찍 다 끝나면 내일 하기로 했던 일을 미리 가져와서 해요. 그럼 성취감이 끝내주게 높아져서 일할 맛이 나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, 휴식도 반드시 계획에 넣습니다. 제가 아주 말하는 45분 일하고 15분 쉬는 동안 저는 하체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넥가드 베고 목견이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휴식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쉬거든요. 그리고 세 번째, 절대 시간표 단위로 해야 할 일들을 짜지 않습니다. 어차피 지키지도 못하거든. 그래서 저는 항상 투두 리스트로만 일일 계획을 짜요. 그리고 네 번째, 너무 먼 미래까지 계획을 짜지 않습니다. 왜냐면 언제 어떤 변수가 튀어나와서 계획을 다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길어야 일주일치 계획을 짜고요. 거의 대부분은 한 2, 3일치밖에 짜지 않아요.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, 계획 짜는 시간에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. 진짜 거의 대부분은 자기 전에 한 10분 정도밖에 투자를 안 하고요. 예외적으로 뭐 대형 프로젝트가 잡히거나 루틴을 대대적으로 수정할 때만 시간을 좀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시간을 안 들여도 되는 이유가 제 인생의 대부분이 이미 루틴화가 돼 있어요. 그래서 정말 가끔 제 루틴에서 뭔가 변경을 하고 싶을 때만 시간을 좀 들여서 그 루틴을 고쳐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마사지 기계를 하나 새로 샀거든요. 제가 일할 때 쓰는 안마기를 루틴이 따로 있어서 민망해. 그 안마기 사용 루틴 순서를 바꾼다거나 운동 루틴을 좀 바꾼다거나 그럴 때만 시간을 좀 투자해서 루틴 계획표를 고치지 거의 대부분은 다 2, 3일 동안 뭘 해야 될지 투두 리스트만 간단하게 짜요. 그러니까 제 삶에서 반복되는 부분들은 루틴화를 해서 픽스를 시켜놓고 변동이 있는 부분들만 매일 자기 전에 투두 리스트로 계획을 짜요.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끔 주위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진짜 내일은 일 하나도 안 하고 운동도 푹 쉴 거야. 이렇게 분명 다짐하고 잤거든요. 근데 정신 차리면 이미 나는 차에 시동을 걸고 헬스장에 가고 있고 분명 놀려고 했는데 책상에 앉아서 또 일을 하고 있어.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운동하고 일하는 것보다 쉬고 노는 게 더 힘들고 불편해요. 왜냐면 운동하고 일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 게 그냥 밥 먹고 씻고 자는 것처럼 몸에 배어 있어서 이거 안 하는 게 더 힘들어요.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제가 시간 관리를 잘 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는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저는 그냥 늘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사는 거지 무슨 엄청난 노력으로 이런 것들을 해내는 상황이 솔직히 아니에요. 그래서 가끔 민망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요즘 생각하는 게 시간 관리를 잘 한다는 건 어쩌면 결국 귀찮고 힘든 일을 크게 힘들이지 않아도 해낼 수 있을 정도로 무한히 반복하는 그 인내심과 끈기,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꾸준히 하고 싶은 일을 하나씩 몸에 배이게 만드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에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고 싶어. 그러면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아침 주 5회씩 운동하는 게 첫 1, 2주는 너무 힘들대요. 그런데 30일이 지나면 처음보다는 반 이상이 쉬워지고 66일이 지나면 이게 몸에 익으면서 그냥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경지에 이른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66일만 포기하지 않고 하면 루틴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성공 경험이 계속 쌓이면 그 다음 루틴은 66일까지 안 걸리고 점점 짧아진다고 해요. 진짜 그렇더라고. 근데 안 좋은 습관도 똑같아요. 안 좋은 습관도 계속 하다 보면 몸이 기억을 해서 계속 하게 되고 또 다른 안 좋은 습관들도 더 빨리 몸에 배면서 더 인생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지. 그래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일을 한 번은 진짜 큰맘 먹고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다. 그리고 여러분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훨씬 길지 않나요? 저는 정말 아침 시간의 밀도랑 저녁 시간의 밀도가 아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 아침 1시간 동안은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저녁에는 분명 절대적으로는 똑같은 1시간인데 한 것도 없이 그냥 시간이 다 지나가. 이게 모든 인간이 그렇다고 해요. 왜냐면 옛날에는 아침형 인간이랑 저녁형 인간이 따로 있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고 합니다. 물론 유전적인 편차로 새벽 4, 5시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게 맞는 사람이 있고 아침 7, 8시에 일어나는 게 맞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어떤 인간도 밤늦게 자서 늦게 일어나는 게 맞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. 왜냐면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태양이 뜨면 활동하고 태양이 지면 자는 동물로 진화했잖아요.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세포를 재생하고 전두엽의 노폐물을 청소할 수 있게 애초에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나는 밤늦게 자고 11시, 12시 아니면 오후에 일어나는 게 체질에 맞아. 이건 그냥 본인이 착각하는 거라고 합니다.
그래서 계속 이렇게 살면 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페널티를 안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거는 똑같다고 해요. 왜냐면 저녁형 인간들은 눈 뜨면 대낮이잖아요. 그래서 눈 뜨자마자 세상은 이미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 밀려오는 카톡, 이메일, 전화, 미팅에 끊임없이 치이면서 이미 거기서부터 의지력이 다 빠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녁형 인간들이 꼭 밤 11시 지나서 세상이 조용해지면 그때 집중이 잘 된다고 하잖아요. 근데 이미 오후 동안 전두엽에 이 자제력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과 공부 효율이 새벽 아침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아침형 인간으로 사냐, 저녁형 인간으로 사냐에 따라 하루의 효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3년, 5년, 10년 이렇게 쌓이잖아요. 결과가 한 해가 땅채로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저는 거의 항상 새벽 5시쯤 일어나서 가장 하기 싫은 운동, 귀찮은 피부나 바디 관리, 힘든 업무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저녁에는 좀 여유롭게 부동산 주식 공부하고 책도 조금 읽고 넷플릭스 쇼츠도 보면서 여가 시간을 즐기다가 10시 좀 안 돼서 잠들거든요.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최적화된 생체 리듬을 딱 따르는 거죠. 그 남들보다 훨씬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결과물이 더 좋아요. 그래서 인생 난이도가 쉬워지고 싶어요? 아침 인간으로 사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총 5가지 주제로 제가 시간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. 어떠셨나요?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마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